네, 이전의 뉴스 장면 승부 일부 오늘의 주요 뉴스 정리하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주요 뉴스 깔끔하게 정리해주기 위해서 김영민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요 뉴스의 의미 또 배경까지 살펴드립니다. 이동우 기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비록 지긴 했습니다만은 월드컵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16강전 너무 센 팀을 만났나요? 아쉽지만은 졌습니다. 네, 저희 방송 전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 앵커님은 축구를 못 보셨다고요. 네, 저는 새벽에 못 일어나가지고 경기 결과만 봤습니다. 아, 이동우 기자께서는 보셨나요? 저는 저 딸들이 끼어서 후반전만 봤습니다. 후반전이 또 재밌었다고 하던데 네. 저는 아쉽게 전반전만 봤거든요. 너무 아쉬웠습니다. 전반전 보고 실망해서 그냥 실망하지는 않았지만 졸렸다고나 할까요? 저는 축구가 배구라면 1세트는 우리가 졌지만 2세트는 이겼지 않습니까? 1대0으로. 정말요. 그래서 1대1 동점이 아니었나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해보고 싶습니다. 역시 엄청난 해설을 해주고 계신데요. 또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 브라질과의 경기에 대해서 우리 태극 전사들에게 격려의 메시지 보냈습니다. 윤 대통령이 손흥민 주장을 비롯한 26명의 선수 여러분, 벤투 감독님과 코치진 모두 너무나 수고하셨다며 부상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펼친 선수 여러분 정말 고생 많았다라고 했습니다. 또 여러분이 이번 월드컵에서 보여준 드라마에 모든 국민의 심장이 하나가 돼서 뜨겁게 뛰었다면서 이제 대한민국 축구가 넘지 못할 장벽은 없다. 이렇게 근사한 4년 뒤를 꿈꾼다고 밝혔습니다. 네. 윤 대통령뿐 아니라 항상 다른 목소리를 내는 여야가 이번에는 한 목소리로 우리 대표팀을 격려하고 또 응원했는데요. 어떤 메시지들이 있었는지 우리 대표팀을 향한 여야 목소리 뉴스인 해주세요. 여야가 모처럼 한 목소리로 그 카타르 월드컵 그 선전을 펼친 우리 그 대표팀을 이제 격려하는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태극 전사들은 너무 잘 싸웠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고 노력하면 무슨 일이든지 이룰 수 있다는 희망과 불굴의 정신을 안겨준 소중한 월드컵이었다 하면서 박수를 보낸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러면서 월드컵 동안 국민이 하나 되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자부심과 자랑을 느꼈던 것 같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양금희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도 위기의 경제 속에서 지쳐있던 국민들께 진한 감동을 선사해준 태극 전사와 벤투 감독 등 모든 관계자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그라운드 밖에서 함께 뛰어준 국민들도 16강의 또 다른 영웅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태극 전사 여러분의 투혼에 박수를 보낸다면서 세계 최고의 팀들과 당당히 겨루며 국민들께 꺾이지 않는 마음을 선물해 주셨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어서 우리의 여정은 끝이 아니다. 대한민국 축구와 여러분의 앞날에 더 밝은 미래가 펼쳐지길 응원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네. 박헌근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세계 랭킹 1위 브라질을 상대로 한국 축구의 저력을 당당히 보여줬다면서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1분 1초까지 최선을 다한 선수들이 대단히 자랑스럽다 이렇게 격려하기를 또 했습니다. 맞습니다. 연달아서 강팀을 만났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우리 대표팀이었는데요. 사실 이번 월드컵은 여기서 멈추게 됐지만 사실 16강 진출도 가능성이 9%였는데 그 가능성을 뚫고 진출하지 않았습니까? 네. 큰 교훈을 준 월드컵이었는데 우리 선수들의 이번 월드컵 총평해 주신다면요? 그야말로 이제 감동의 연속이었고 네. 엄청난 투혼을 보여주면서 국민들에게 상당한 그 희망과 기쁨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됩니다. 우리 대표팀의 어떤 불굴의 경기력 그리고 투지는 이제 고물가 고금리 이런 삼고의 어떤 경제 파고 그리고 이태원 참사 정치 혼란 등으로 이제 일상이 힘들었던 국민들에게 아주 큰 기쁨과 희망을 줬다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MZ 세대 사이에서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중꺾 말하고도 하고 그런 중꺾 줄임말이 안 말하고도 하더라고요. 네. 제 딸들 같은 경우는 중꺾 안 말하고 하는데 저는 MZ가 아닌가 봐요. 언론에서는 중꺾 말하고 하더라고요. 이게 게임 하는 팀이 좀 하위 팀이었는데 결국 상위 팀을 이기면서 했던 말이 바로 이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상당히 이제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네. 이런 캐치프레이즈가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 사이에 상당히 이제
인기를 얻은 것이고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여건 때문에 이제 취업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그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그런 맞습니다. 캐치프레이즈가 상당히 이제 피부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어 안마. 네, 중국 안마. 그래서 상당히 좀 이 구호가 유행이 됐을 정도로 아주 이 월드컵 대표팀의 선전이 국민들에게 상당히 큰 반향을 일으킨 것이죠. 16할 진출 가능성이 지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9%, 약 12분의 1에 불과하던 예측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수들은 결국 그 목표를 이뤄냈고요. 한국이 월드컵 16강에 오른 것은 2016년 그 남아공 대회 이후 12년 만이자 사강 신화를 쓴 2002년 한일 대회를 포함해서 통산 세 번째입니다. 조별리그에서 남미의 강호 우루과이와 접전 끝에 무승부를 이뤄냈고요. 가나에는 비록 3대1로 졌지만 미친 경기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그야말로 명승부를 펼쳤죠. 맞습니다. 또 호날두가 이끄는 유럽 최강의 포르투갈에 2대1의 역전승을 거두면서 조 2위로 16강에 진출한 것은 뭐 짜릿함을 넘어서 그야말로 이제 벅찬 감동이었죠.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국 축구의 미래를 보는 그런 그 결실도 맺었어요. 가스물을 넘은 나이에 그 벤투 주축이 된 이강인, 뭐 조규성, 백승호 등은 이제 한국의 음바페로 성장할 수 있는 제목들임을 입증을 했어요. 그들의 경기력 그리고 투지 뭐 세계 정상급 선수들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았다는 점을 이번에 확실하게 이제 실증적으로 보여줬고요. 백승호 선수는 또 브라질전에서 또 아주 통쾌한 중거리 슛을 쏴서 골로 제가 그걸 못 봐서 너무 아쉽더라고요. 정말 시원한 슛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후반전을 직관한 아주 그 상당히 보람이 있었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어쨌든 주장 손흥민을 비롯해서 그 선수들하고 파울로 벤토 감독 등 코치진의 아름다운 도전 그리고 성취에 감사와 응원의 박수를 모든 국민들이 지금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중국 안마, 예, 불굴의 투지가 빛났던 우리 대표팀이었습니다. 월드컵 아쉽지만은 뭐 16강에 만족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네요. 자, 우리 정치권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친윤계가 주축인 국민의힘 공부 모임이죠. 국민공감 내일 발족하죠. 그렇습니다. 국민공감이 이제 원래 있던 친윤계 의원들의 공부 모임 민심 들어볼래 민들레인데 이게 이름을 바꿔서 다시 출범하는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 약 70명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보이고요. 내일 출범식 갖고 첫 모임을 가지는데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의 강연으로 시작을 합니다. 네. 일단 첫 모임은 대표적인 친윤계 의원인 장제원 의원도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런데 장 의원은 지난 6월에 민들레 공부 모임을 만들 때 개파 논란에 휩싸이면서 이제 다시는 모임이나 활동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한 바가 있는데요. 다시 전면에 나섰습니다.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고 봐도 되는 건지 뉴스인 해주세요. 뭐 그렇다고 봐도 뭐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제 친윤 핵심인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 국민공감 모임에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일 국민공감 출범식에는 참석 의사를 이제 밝혔다고 해요. 네. 그리고 또 같은 이제 대표적 그 친윤계인 권성동 의원도 네. 내일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대선 이후 이제 불화설이 불거진 장제원 의원 그리고 권성동 의원 두 사람이 최근 윤 대통령 관저에서 부부 동반으로 만찬을 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에 이제 공개석상에 함께 처음으로 참석하는 것이어서 당 안팎에 이제 시선이 집중될 뭐 상황인데요. 이른바 원조 윤핵관을 꼽히면서 호용호재하던 그 이 두 의원 같은 경우는 대선 승리 이후에 주요 국면마다 이제 이견을 노출했거든요. 지금까지. 공교롭게도 이 공복 모임이 두 사람 간의 이제 관계 균열을 표면적으로 드러낸 결정적인 계기가 됐어요. 좀 전에 이제 김현민 아나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6월에 민들레라는 이름으로 이 모임이 추진될 때 장 의원이 이제 장제원 의원이 주도적인 네.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때 당시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의원이 계파 갈등 등의 이제 우려를 들면서 공개적으로 우려를 제기했고요. 이는 이제 장제원 의원의 행보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이제 받아들여졌고 둘 사이가 틀어지는 그런 계기가 된 것으로 이제 평가되고 있거든요. 이후 이제 장 의원이 모임 불참을 선언하면서 한 발 물러섰지만 두 사람의 불화는 이제 계속됐다는 것이 이제 정치권의 정평이거든요. 두 사람이 등을 돌리는 분위기가 형성되자 이제 친윤국으로 묶이는 나머지 의원들도 자연스럽게 이제 친장계, 친관계 이렇게 네. 나눠졌거든요. 그래서 이 때문에 이제 이 두 명의 윤핵관 부부가 관저 회동을 한 것을 두고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자기 전당대회 국면에서 친윤계의 불협화음을
더는 두고 보지 않겠다. 이런 무언의 메시지가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도 있고요. 국민공감에 이제 관여하는 친윤계 인사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나서서 친윤계 양측인 두 의원의 불화설에 종지부를 찍은 것 아닌가 이렇게 본다면서 내부 결속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여권 분위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민공감 결성을 계기로 해서 장제원 의원의 정치적 어떤 기지개를 켜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국민공감 내일 이제 출범한다니까 내일 또 큰 뉴스가 되겠네요. 내일 또 상황을 좀 살펴보고 슬슬 전당대회 얘기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당권 주자들도 이제 모임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권성동 장제원 의원 참석하는 건 물론이고 현재 당권 도전을 공식화한 김기현, 안철수 의원도 참석합니다. 국민공감 측은 이번 모임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힘을 보태는 순수한 공부 모임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 이 모임이 전당대회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해석이 있는데요. 친윤계 의원들이 중심이 되는 모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시 친윤의 세력화 이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모임의 성격을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순수한 공부 모임이라고 하지만 아마 그 참석하는 의원들도 순수한 공부 모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네. 이건 한 명도 없다. 네, 최대 계파 모임이고 또 친윤계의 핵심 모임이고 115명의 그 국회의원이 국민의힘에 있는데 이 중에 65명이 참석을 합니다. 과반이 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상 그 국민의힘을 좌지우지하는 당내 최대 모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그 출범은 또 이 권성동 장제원 의원이 이제 둘 다 참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제 갈등을 빚어왔는데 어쨌든 동시에 참석을 하기 때문에 친윤계가 이제 단일 대우를 이루고 있음을 부각하는 상징적인 자리로 읽힐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레이스 시작을 앞둔 시점이라는 점도 의미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윤핵관 중 한 명인 이철규 의원이 총괄 간사를 맡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당권 주자 중에서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김기현 의원이라든지 안철수 의원이 회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네. 결국 이제 국민공감 내 차기 당대표와 관련해서 이 국민공감 내에서 어떤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느냐 이거에 따라서 차기 당대표의 향배가 상당 부분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전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또 휴일 사이에 한 얘기죠. 차기 당권 주자들 얘기되고 있는 당권 주자들 가운데 국민들 성에 차지 않는다 이렇게 한 네. 발언이 계속 파장을 낳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 주말 휴일에 한 발언인데 차기 당대표 요건을 먼저 말을 했어요. 국회의석의 절반 이상을 가진 수도권에서 선거 승리를 견인해낼 수 있는 분, 또 MZ세대에게 호응을 받을 수 있고 MZ세대의 미래를 설계해 줄 수 있는 분이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런 요건을 따져봤을 때 현재 당권 주자들 성에 차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 논란이 일자 주 원내대표는 누구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해명하기는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요건을 갖춘 사람이 결국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가리키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특정인을 겨냥한 발언이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상당히 신중한 그 성격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누구를 특정해서 말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네. 하지만 어쨌든 이 정치권에서는 그런 인물은 그 지금 국민의힘 이 안팎에서 봤을 때는 한동훈 장관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추측이 지금 난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윤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장관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이런 억측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 상황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제 수도권 MZ세대의 호소력 있는 인물이 차기 당대표가 돼야 한다고 한 자신의 반에 대해서 일반론을 얘기한 것이다 라면서 이제 오늘 거듭 해명하기도 했어요. 주 원내대표는 이제 너무 과민 반응을 하고 있고 과장되게 이해하는 것 같다면서 이제 이렇게 밝히긴 했는데 하지만 이제 주 원내대표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주 원내대표가 얘기한 부분이 상당 부분 맞는 것은 또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반론적인 조건들, 수도권에서 대처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젊은 세대에게 인기가 있는 인물이어야 된다. 이런 거는 사실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 내년 이제 이 전당대회
이제 내년 2월 말이나 3월 초에 전당대회를 하는데 네. 이 전당대회에서 나오는 당대표가 결국은 이제 총선 승리에 가장 큰 키를 쥐는 인물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누가 될 것인지 이제 상당히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는 뭐 가장 지금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호영 원내대표가 대통령과 그 지난달 30일 날 관저에서 단독 회동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한동훈 장관도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과 단독 회담을 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오비 일학이라고 이런 그 일이 있은 뒤에 상당히 신중한 성격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런 그 화두를 꺼냈단 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 한동훈 장관을 지칭한 것이 아니냐. 한동훈 장관을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 부분 마음에 두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일종의 어떻게 보면 뭐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서로 이제 나름대로의 어떤 의견 교환이 있었을 의견 교환이 것이다. 그 내부에서 있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그 얘기는 계속 뭐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일반론적인 이야기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한동훈 장관이 정치권에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이런 많은 설들은 아주 예전부터 있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훈 장관 차출설이 지금 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가능성이 있는 얘기일까요? 저는 뭐 가능성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뭐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뭐 쉽진 않습니다. 네. 뭐 근본적으로 어쨌든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뭐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가능성으로 얘기한다면 한 8대2 정도로 어렵다는 쪽에 더 이제 걸겠습니다. 하지만 팔이 불가하다. 불가하다. 한 예. 20%. 왜냐하면 현재 한동훈 장관이 법무장관으로서 법과 원칙을 세우는데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재명 그 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뭐 여러 가지 전방위적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던 사람이 바로 그 내년 2, 3월에 국민의힘 당대표로 온다면 그거는 지금까지 수사에 어떤 그 뭐 뭔가 저의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오해를 살 수도 있고요. 또 한동훈 장관이 뭐 정치 경험이 일천한 상황에서 그 얼굴 마담 형식으로 해서 이 국민의힘 당대표로 나오는 것도 저는 뭐 여러 가지 그 상황을 봤을 땐 적절치는 않다 이렇게는 봅니다만 어쨌든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내년 2월 말 3월 초에 이 당대표가 굉장히 중요한 건 사실이거든요. 네. 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내후년 총선에서 과반 이상 그 승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레임덕으로 빠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거든요. 그래서 내년 2월 말 3월 초에 어떤 당대표를 선출하느냐가 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도권과 그리고 이 젊은 세대에게 소구력이 있는 당대표를 뽑는 것이 절체절명의 과제거든요. 이제 그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뭐 지금 그 친윤계 핵심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봤을 때는 한동훈 장관이 뭐 가장 적임자가 아니냐 이런 생각은 할 수는 있어요. 그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또 주호영 원내대표도 한 얘기를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은 있긴 있습니다만 네. 어쨌든 그것이 그 인위적으로 이렇게 그 하는 부분은 또 반드시 부작용을 낳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내에서도 지금 당장 이제 내년 그 당대표 출마할 그 가능성이 높은 인사들은 지금 당장 일부 반발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도 뭐 그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뉴 브랜드론을 내세운 것에 대해서도 공감을 하지만 거명되는 주자 가운데 수도권 중도 민심, 청년 민심을 잡을 주자가 안 보인다는 말에는 꼭 그렇게 없다고 보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 그게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거든요. 네, 이어서 이번 당대표에게는 공천에 있어 대통령실 뜻과 실질적인 민심과 일치가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남아있다 하면서 본인의 미래보다 대통령 뜻을 중시하고 그것을 잘 조율해가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어요. 네. 반면에 이제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주 원내대표 발언이 맞는 이야기고 우리 총선 승리의 조건이다 라면서 주 원내대표에게 이제 힘을 실어주기도 했거든요. 근데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상당히 이에 대해서 좀 그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했고요. 근데 또 당내 그 친윤 모임을 주도하는 김정재 의원 같은 경우도 언론에 이제 윤심이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윤 대통령이 이제 평상시 생각을 얘기한 것으로 본다면서 수도권과 젊은 층, 당 취약지대를 커버할 수 있는 당대표가 나야 한다는 말은 특별한 얘기가 아니다. 그러면서 확대 해석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한동훈 장관이 이 보수층에서는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을 누르고 지금 제일 그 선두에 있는 그런 여론조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이 내후년 총선 승리가 절실한 국민의힘 그 의원들과 그리고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한동훈 장관에 대한 이제 구애 활동을 할 가능성은 앞으로 점점 높아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지금까지 어떤 정치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좀 무리수가 아닌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방금 전에 여론조사 뭐 말씀하셨는데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속에서 한동훈 장관에 대한 지지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그런 얘기가 그렇습니다. 되는 거죠? 예. 어차피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네. 민주당 지지자들은 제외하고 국민의힘 지지자들 상대로만으로 여론조사를 하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자들의 지지는 상당 부분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이제 그것까지 포함한다면 유승민 전 의원이 상당히 네. 이제 좀 강세를 보이는 뭐 그런 상황인 것이죠. 지금 계속 이렇게 지금 한동훈 장관 차출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이 지금 윤 대통령이 계속 여권 인사들을 관저를 초청해서 만남을 가지면서 지금 뭐 설명했습니다마는 이러면서 윤 대통령을 만난 인사들이 한 발언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그 의혹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까 이동호 기자께서도 설명해 주셨지만 오비 일학이라고 관저에 다녀와서 이 발언을 하니까 그런 해석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관련 이야기를 했는데 이 관저 정치를 약간 꼬집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아직 관저를 못 갔다. 관저를 갔다 와야 낙점이 된다는데 특별한 분들만 가시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한 건데요. 지금 대통령의 이런 관저 정치가 당무에 개입한다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이제 그런 그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또 그러면서 또 지금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오비락격으로 또 한동훈 장관 또 차출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오해를 받는 것은 뭐 엄연한 사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은 그 국민의힘 그 1호 당원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까지 예를 봤을 때 예전 대통령들이 대부분 집권당과 거리가 멀어졌을 때 결국 비극적 그 정치적 결말을 맞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김무성 당대표와 불화를 겪었고요. 또 유승민 그 당시 원내대표와는 또 결정적으로 아주 뭐 배신자 얘기까지 나오면서 큰 갈등을 겪었고 그로 인해서 총선 패배 그리고 탄핵으로까지 이어졌죠.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당정 분리라는 원칙을 내세우면서 당과 나름대로 좀 엇갈리는 그런 어떤 그런 행보를 보이면서 지지율이 추락하고 결국 이 정권 재창출에도 실패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노무현 전 대통령도 또 비극적 최후를 맞이했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 대통령이 1호 당원으로서 그 당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그리고 관저 정치를 통해서 뭐 좀 이 교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 다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 이제 섭섭함을 표시하잖아요. 그렇듯이 뭐 친윤계만 또 친윤계 또는 당 지도부만 초청할 것이 아니라 뭐 비윤계는 물론이고 그 야당 지도부도 초청을 해서 관저에서 뭐 소통을 하고 뭐 소주 한 잔 기울이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뭐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지금 현재 어쨌든 여야가 이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뭐 윤 대통령은 아시다시피 뭐 특유의 어떤 그 친화력 뭐 활달함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또 손수 또 요리도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뭐 그런 제스처를 한다면 여러 가지로 지금 이 실타래처럼 얽힌 그 여야 관계를 푸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고 그리고 뭐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어떤 소통을 강화하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이 관저 만찬 정치를 활성화한다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향후에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이 가까운 사람들만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먼 사람들이라도 자주 이제 소통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정치적 발전에도 좋고 또 국민들에게도 어떤 기쁨과 희망을 주는 그런 행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예, 뭐 소통과 교감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은 국민의힘 당무에 직접적으로 개입한다 하는 이미지를 준다는 것은 좀 그것도 문제 아닐까요? 여태까지 대통령실에서는 국민의힘과는 거리를 둔다는 원칙을 계속 강조해 왔었는데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은 1호 당원이기 때문에 뭐
이 겉으로는 당무에 개입한다 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로 이제 물밑에서는 당연히 교감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에 또 정무수석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입할 수밖에 청와대 아니라 없다. 대통령실에 정무수석도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뭐 이런 그 중요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호 교감을 당연히 하는 것이 뭐 지금까지의 관례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요 뉴스 정리했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이동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